안녕하세요. 북스타 날리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투사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블루스님 모시고 검사를 시작해 볼 텐데요. 블루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잘 드셨나요? 네. 오늘은 과일을 그릴 건데요. 네. 저녁 후 후식으로 뭘 드셨나요? 오늘은 먹은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후식으로 뭘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대신에 사과를 그려볼 거거든요. 네네. 내일은 저녁으로 딸기를 드시게 될 거예요. 저녁으로 딸기를요? 후식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아, 제가 오늘 깜빡하고 후식을 준비 못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과를 그리는데 네. 사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사람을 그릴 거예요. 사과를 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연필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지울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 검사는 특성상 다양한 사인펜을 제가 지금 앞에 준비해 드렸어요. 네. 그래서 사인펜을 사용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인펜을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 스텝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그리기 전에 오랜만에 그리니까 가볍게 몸 좀 푸시고요. 네. 손도 좀 푸시고요. 네. 지금부터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을 자유롭게 그려오시죠. 그래요? 네. 네. 여러분도 블루스님이 그리는 동안 함께 사과 따는 사람을 그려보셔도 좋겠어요. 제가 항상 크게 그려가지고 그리고 조금... 얘가 앞뒤로 있으니까 얇은 게 원하시면 얇은 쪽으로. 아, 네. 네,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도 큰데요? 좀 제가 이상한가 봐요. 네. 제 뭐랄까? 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그림이 커지나요? 커지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알 것도 같아요. 그래요? 나무 기둥은 큰데 그에 비해서 사과란다. 이게 뭐죠? 푸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 넘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아, 사과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사과 따는 사람을 그리시기 전에 나무를 먼저 완성하고 계십니다. 네. 네. 나무가 일단 네. 푸르네요. 사과나무. 네, 사과나무인데 원래 네. 사과나무는 막 이렇게 동그랗지 않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빨간색이 없네요. 있어요. 빨간색. 이게 빨간색이네요. 사과 따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거 잘 안 나오네. 잘 안 나와요. 아, 뒤에도요? 그건 너무 얇아요. 색칠을 해야 되는데. 사과를 그냥 이 색깔로 그릴게요. 누가 이걸 많이 썼나 봐요, 빨간색을.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네. 죄송해요. 빨간색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사과가 이제 이렇게 달렸어요. 사과 따보신 적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사과 못 따봤어요. 사과를 많이 먹어보긴 했어요. 이게 원래 가을에 열리잖아요. 가을 사과. 그래요?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아, 그래요? 가을이 제철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린 맨날 먹으니까. 사시사철 먹으니까 언제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추석 때 사과하고 배를 제사에 올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수확을 하고 올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사과는 가을 과일입니다. 다들 다 알고 계실까요? 저희만 몰랐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사과들이 되게 나란히 있네요. 무슨 포도 같은데요? 이래야 따기 쉬워요. 제가 그리는 사과니까요. 저는 사과는 따본 적 없는데 옛날에 미국에 살 때 체리 피킹은 해본 적 있어요. 체리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도 좋아해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땄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 한번 체리 피킹 아니면 딸기 피킹, 사과 피킹 이런 거 한번 하러 가요. 그래요. 교수님. 그럽시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사과는 여기까지 그릴게요. 아, 더 그리셔도 됩니다. 너무 오래 그리면 네. 좀 늘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그려야 되는데요. 아, 사다리가 필요한가요? 네, 사다리가 필요해요. 왜냐면 은근히 나무가 높이 있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사다리가 필요할 것도 같아요. 사다리를 세워야 되고요. 음. 사다리가 튼튼한가요? 튼튼하죠. 이제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요. 네, 기대됩니다. 사람이 네. 사다리를 잘못 세웠어요. 여기다 세웠어야 되네. 아, 큰일 났군요. 앉아서 따면 되죠. 뭐. 아닌가? 글쎄요. 큰일 났네. 사람을 쬐깐하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어떻게 잘 그려볼게요. 네, 기대할게요. 괜찮은데요? 범죄자 같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옆모습을 네. 오랜만에 그려봐가지고 너무 진하네요. 진해. 블루스님하고 비슷해요, 진한 거.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시고. 팔이 네. 이렇게 생겨서 따고 있어요. 따고 있고 몸이 좀 좋으신 분이네요. 그죠? 몸이 좀 튼튼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블루스님 무슨 바디 체크에서 100점 나오셨다면서요. 아, 네. 네. 이분도 100점 나올까요? 글쎄요. 오늘 되게 디테일하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잘 그리시고 계시네요. 이거 짝대기예요. 이거 사과 따는 짝대기인데. 작대기라고 하죠? 네. 제가 좀 네. 발음이 강해요. 된장을 많이 드셔서 그런가? 된 소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짝대기요? 네, 짝대기예요. 이 신발이 있고, 똑바로 쓰게 잘 그려야 되는데 사다리를 잘못 내렸어요. 그래도 뭐 잘 됐어요. 네. 이거를 따려면 이게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으로 그릴게요. 이거는 이게 기계요? 짝대기예요. 기계예요. 네. 기계? 기계? 요 긴 데를 따야 돼서. 네. 그거 도구라고 하죠. 기계. 그렇죠. 라기보다는. 제가 네. 한국말이 서툴어가지고.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요? 미국에서 살다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라스베가스. 네, 일주일 갔다 오셨잖아요. 해브빈트 했었어요. 예. 미안해요. 웃음이 약간 경박했어요. 경박하네요. 자, 옷을 좀 입혀야 네네. 빨개 벗고 있는 것 같아요. 반팔티예요. 네. 반팔티고 제가 좋아하는 상표는 아닌데 네. 게스예요. 게스. 게스 반바지에다가 네. 게스 제가, 윗돌인데요. 반바지 아니고. 그쵸. 윗돌에다가 네. 노란색 그 여름 반바지를 입었어요. 네.
오늘 노란색 반바지 하나 사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아, 그럼 이거 블루스님인가요? 블루스를 지향하는 아, 사람이에요. 예. 블루스를 배우고 싶어 아, 하는 알겠습니다. 미나리죠. 아, 블루스를 어드마이어하는 그죠. 청년인가요? 알겠습니다. 미나리라고도 해요. 미나리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라지랑 미나리 몰라요? 아, 도라지 먹고 또냐 이거요? 네. 미나리 먹고 아냐? 원래 난리 브루스가 이제 그런 아, 거잖아요. 예, 예. 아시면서도 또 참고로 난리인 제가 미나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쵸. 제가 네, 도라지, 블루스님이 도라지죠. 예. 그럼 도라지라고 하셨어야죠. 아, 거기에 또 사과가 이미 아우 따놓은 땄죠. 게 있나요? 이미 따는 게 많죠. 예. 부지런한 청년이군요. 그쵸. 근데 어떻게 사과가 찐빵처럼 되버렸네. 네, 괜찮습니다. 예, 여기도 하나 있어야 돼요. 따고 있는데 박스가 없으면 줄 데가 없잖아요. 아, 그쵸. 안 그러면은 사다리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쵸. 해야 되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그려주고 계시네요. 일단 더 따야 돼요. 이렇게 있고. 네. 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예. 뭐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 뭔가요, 그거? 해바라기를 좋아해서. 아, 예. 해바라기예요. 늘 꽃을 좋아하시는 걸로. 사람은 원래 네, 꽃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바라기가 있는데 해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아, 그래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농담이고요. 여기다 해를 그릴게요. 네, 해님이 있어야죠. 네. 원래 사과는 해가 네. 좋아야 돼요. 아, 말씀을 잘 주셨어요. 네.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가을인데 네, 일하느라고 더워가지고 네. 예, 좀 차림이 아, 간소해요. 지금 힘든 상태인 건가요? 아니요, 힘들진 않은데 더워서 살짝 더워서 이제 반팔을 입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힘들진 않아요. 이 수확한 게 많아서 아, 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스파이더맨처럼 생겼네요. 여기까지. 배트맨이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다음. 말이 너무 많았죠? 아닙니다. 다음 스텝에 알겠습니다. 또 가야 되니까 네. 오늘 블루스님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열심히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블루스님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블루스님의 그림을 베이스로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림 검사의 해석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진단 시 늘 처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균형감과 조화를 이루었나 하는 것인데요. 늘 글이라는 주제를 크게 그리시는 우리의 블루스님. 오늘도 물론 나무를 평소처럼 크게 그리셨지만 그 외에 사람, 사다리 등이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아시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용지에 비해 지나치게 큰 그림은 대체적으로 과대 과시적 자기, 과잉 행동적, 공격성 등의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작을 경우 우울 경향, 소심함, 자기 억제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다시 사과나무 검사로 건너올게요. 여러분은 사과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따셨나요? PPAT, 사과나무에서 사과 따는 사람 그림 검사는 여러분의 목표 수준, 그리는 이의 문제 해결력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그리는 이의 정서 상태와 현실 검증력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인데요. 이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 단어로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가 애플일 정도로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친근한 과일이잖아요. 이 검사는 누구에게나 친근한 소재인 사과를 등장시켜 그동안 우리가 자주 그렸던 자아를 상징하는 사람과 나무라는 요소 외에 사과를 따는 목적성을 가진 행위의 묘사를 통해 그리는 이의 심리적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특히 사과를 어떻게 따느냐가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이 다른 투사적 검사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림 속 사람이 사과를 얻기 위해 보이는 문제 해결 수준과 방법은 평소 그리는 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투사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과가 상징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가 큰가 작은가, 많은가 적은가, 아니면 사과가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그리는 이의 목표치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블루스님의 경우에는 사과나무에 적당한 크기의 사과가 적당히 그려져 있죠. 이는 달성 가능한 목표나 성취하고 싶은 것이 적당히 있음을 의미해요. 게다가 사과 하나에는 아주 편하게 손이 가서 닿아 있잖아요. 이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무난히 성취에 도달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미 사과를 수확해서 2바구니나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취한 목표가 꽤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데요. 역설적으로 아주 많은 사과의 양은 덜 충족된 욕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이 물론 살면서 중요하지만 목표가 너무 많거나 나무 꼭대기 등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경우에는 금방 번아웃이 될 수 있으니 워커홀릭인 블루스님은 조금 쉼표를 갖고 일을 해나가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블루스님은 사과를 딸 때 그냥 서서 맨손으로 따기보다는 높은 나무의 사과를 따기 위해 사다리도 이용하고 사다리도도 안 닿는 곳을 위해 작대기도 그림상에서 표현하셨죠. 이는 보다 높은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양식이나 도구를 잘 활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맨손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과를 따고 있는 행동에 포커스를 뒀는데요. 사과를 따는 사람의 모습도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란 자아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스님의 경우 사과를 따는 사람의 표정이 흐뭇합니다. 그리고 블루스님과 대화하면서 사과 따기에서 적극적이고 에너지 상태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능동적인 블루스님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 검사에서 색을 사용하게 되면 우선 감정을 발산하고 정사가 안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 및 기질이 투사되어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블루스님에게는 언급하지 않고 12개의 펜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상담자가 분명히 색을 칠해달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단순히 선의 외곽선만을 그린 경우는 에너지 상태가 좀 낮은 경우일 수 있고요. 아직 상담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반항을 보이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배경 등 공간까지 채색한 그림이 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상징합니다. 우선 블루스님은 배경까지 다 색칠하지는 않았지만 총 7개의 색을 이용해 색을 적절히 칠하셨네요. 색의 적절성도 중요한데요. 사람이 입는 옷이야 아무 색의 옷을 칠해도 개성이니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아는 사과를 보라색이나 검정으로 표현했다면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개 특이한 색을 칠한 경우 자신의 정서 상태를 알아달라고 호소할 때가 많다고 하네요. 앤드류 매튜스가 말했듯이 목표를 세우는 것, 성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며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과 따는 사람 진단검사를 통해 나는 얼마나 많은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지,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나의 수준에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see you soon.